자, 한번 꺼내보시고요. 일단은 1번은 내가 뭐 굳이 풀어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1번은. 그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풀면 망한다. 어떻게 풀면 망한다? 일단 1번 문제는 내가 다 안 풀어줄 건데 1번 문제 다 안 풀어줄 건데 이 밑에 거를 먼저 간단하게 여기서 만든 다음에 여기서 제일 간단하게 A랑 B랑 정리를 때린 다음에 마지막에 넣어야 되는데 여기부터 집어넣는 애들이 꼭 있어요. 괜히 복잡하게 푸는 친구들이 있죠. 연산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연산이 중요하냐? 우리 승우야, 연산 왜 중요하죠? 빨리 풀 수 있어요. 빨리 푼다는 건 엄청난 장점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시간이 똑같아요. 24시간이 다 똑같잖아요. 근데 내가 남들보다 2배를 빨리 풀어. 그럼 같은 시간에 공부해도 공부량이 몇 배가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2배가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상위권으로 갈수록 공부를 시간으로 하지 않아요. 양으로 합니다. 무조건 양으로 하는 거예요. 같은 시간 동안에 어떤 애는 3문제 푸는데 어떤 애는 60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그럼 같이 1시간 동안 공부했다고 볼 수가 당연히 없는 거죠. 수학은 특히 시간 잡아먹는 하마예요. 고등학교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시간을 제일 많이 말아먹는 게 수학인데 연산이 잘 안 된다거나 연산이 느리잖아요. 그럼 압도적으로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연산이 중요하지 않다는 친구들이 있는데 다 수학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산은 가장 기본이고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방법이 내 몸 안에 배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상위권으로 절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나는 워낙 연산적으로 천재적인 머리 타고났기 때문에 별로 연습하지 않아도 잘 되겠습니다. 뭐 그런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죠. 많이 보진 못했어요. 어떤 애들이 당연히 연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잘하냐? 많이 연습한 친구들. 그리고 어떻게 그냥 무작정 연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연산하는 친구들이 잘합니다. 잘해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들도 그냥 막 집어넣는 친구 있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넣어요. 연산을 잘못 배운 친구들. 자, 이거 A 하면 어떻게 되죠? A 얼마 남죠,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배의 A 남겠고요. B는 루트 2B가 나옵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A 집어넣으시고 B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만들고 벌써 집어넣었다. 그럼 계산이 복잡하게 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2루트 2B예요. 2루트 2B인가요? 그럼 2루트 2B가 되는 거로 2루트 2B 이렇게 2루트 2B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에 2루트 2B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연산도 잘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번 문제는 이거는 넣어서 계산하세요. 안 풀어줄게요. 이번 문제는 어디까지만 보면 되냐면 x 4제곱 개수가 1이라고 하면 x 4제곱까지만 쓰시면 되고 그 위에 거는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왜냐 나올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문제는 다 전개하는 게 아니라 x 4제곱이 나오는 것만 전개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죠. 문제를 풀 때는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대칭으로 나오긴 할 건데 첫 번째 거는 A 구할 때는 이거를 2번 곱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4승이 나오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어떻게 할 때 나온다?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할 때만 4승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개수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3A 그 다음에 6, 4, 24 그 다음에 5, 5, 25 6, 4, 24 3A 이게 몇이다? 1이다. 이게 x 4제곱의 개수만 전개하는 거예요. 그럼 A 값이 이때 뭐가 나오냐면 A 값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12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x 세제곱 거라고 했으니까 x 세제곱의 개수는 얘하고 얘 할 때 얘하고 얘 할 때 이렇게 6x 할 때 얘하고 얘 할 때 이렇게 곱할 때 구해주시면 x 제곱 나오겠죠. 다 전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답은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36이 나옵니다. 이것도 사실은
엄청 어려운 문제들은 아닌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제 3번부터 여러분들이 슬슬 막히기 시작했을 텐데 3번부터 이 3번부터가 직각 이용하는 거긴 한데. 뭐 당연히 직각을 이용하는 건데 이 3번 문제에서는 중3 때의 좀 개념을 몇 개를 아셔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개념은 뭐냐? 첫 번째 개념은 뭐냐? 지금 다 녹화하고 있으니까 영상은 다시 다 올려줄게요.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한 번 듣고 나서 다 이해한다는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봐야 돼요. 선생님, 저는 왜 머리가 나쁜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거의 다 첫 번째 푸는 친구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이 정도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언제 푸는 거냐면 최소 문제집 3, 4권 거의 풀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도전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개념부터도 제대로 공부 안 했다는데 이걸 풀란다. 그럼 천재인 거죠. 그런 친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는요, 그냥 수학은요, 진짜로 단계별로 밟아나가지 않으면 곧바로 좌절이에요. 하물며 샌도 보면 알겠지만 샌도 B스텝과 C스텝은요 차이가 어마무시해요. 사실 나도 이건 좀 센 문제집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B스텝에서 C스텝은요 단계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C스텝을 그냥 주잖아요. 거의 못 풉니다.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내가 거의 진짜로 머리가 거의 천재급이라 하는 애를 빼놓고는요 B스텝까지 푼 다음에 C스텝 시키잖아요. 푸는 애 거의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내가 C스텝 풀었다. 머리 진짜 좋은 거야. 거의 나한테 거의 전교권 안에 있어요. 전교 한 5등 안에 드는 정도의 머리라고 보시면 돼요. 학교에서. 거의 그 정도가 되는 애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때는 공부를 안 했지만 항상 100점이었다. 그게 아니면 그냥 시도도 하지 마세요. 난 중학교 때 수학 공부를 한 적이 없지만 항상 100점이었다. 뭐 이 정도 되면 약간 시도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 뭐 거의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거의 어렵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3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원주각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원주각은 언제 배우냐? 우리가 중3 때 배우는데, 원주각이 뭐죠? 기억하니? 기억하니 원주각? 반원의 원주각은 몇 도죠? 90도. 그러니까 이렇게, 얻다가 갖다 붙여도 이게 다 90도예요. 얻다가 갖다 붙여도 다 90도예요. 반원 나오면 이 90도에 서서 이 90도에 관련된 직각삼각형이 나오게 되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는 언제까지 써요? 수능 볼 때까지 미친 듯이 써요. 우리 피타 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지 않고 아직도 살아계신 것처럼 미친 듯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뭐 피타고라스 수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외우라고 시켰는데 4가지 정도는 피타고라스를 외우라고 시켰어요. 내 수업을 제대로 들었던 친구들이라면 나한테 제대로 배웠던 친구들이라면 피타고라스 4개를 아직 모르고 있다. 나한테 열심히 수업을 들은 친구가 아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냐, 피타고라스는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말했지만 3, 4, 5, 12, 13, 8, 15, 17, 7, 24, 25 피타고라스 더 있어요. 자연수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는 수를 우리가 피타고라스 수라고 부르고요. 이거의 배수도가 다 됩니다. 배수도 다 성립해요. 뭐 3, 4, 5면은 6, 8, 10도 되고 9, 12, 15도 되고 다 돼요. 배수도 다 피타고라스예요. 그래서 이 4개 정도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언제까지 씁니까? 수능 볼 때까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고 이것보다 더 있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이거 4개 이상이 나오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없어요, 선생님이. 단연코 없습니다. 저희 믿으시면 됩니다. 전적으로 신뢰해 주세요. 자, 이거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에 대한 성질을 아셔야 돼요. 현에 대한 성질. 우리가 원이 그려졌을 때 현이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현이 나오면 어떤 보조선을 긋게 되냐면 원의 중심에서 현에 수직한 거를 내려요. 그러면 떨어지죠? 미쳤나요? 꼼짝 막 떨어지네요.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반지름으로 갔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수직 이등분이 돼요.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을 긋게 되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된다? 수직 이등분이 돼요. 이등변 삼각형의 조건 때문에. 그래서 이 조건도 겁나게 써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미친듯이 씁니다. 휴지가 있나요? 잠깐만 멈췄다가 겁나 잘했죠 그냥. 수학이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해요. 시간도 엄청나게 소모하고.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다들 얼마나 수학에다가 애를 목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내가 맨날 얘기했지만 여기 근방들은 대학교에 잘 못 가요. 그 이유는 이 근방은 수학을 열심히 안 시키고 영어만 시켜요. 그래서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 대학은 다 어느 과목에 거의 대부분 달려있다? 수학에 달려있는데 수학은 이상한 데 보내던데 맨날 어렸을 때 보면 막 이상한 뭐 러닝센터 뭐 이런 데 보내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중학교 때까지 러닝센터 보내시는 분도 난 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학에 보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거의 뭐 얘를 그냥 보통 이제 대치동이나 공부시키는 데는요 어렸을 때 영어보다 수학을 더 투자를 많이 합니다. 왜냐? 어차피 대학교는 누구한테 달려있으니까? 수학에 달려있으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갖다 부어요. 진짜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 10년 전에, 지금으로 한 10년 전에 대치동에 이제 보통 초3 애들이 어디 학년과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어처구니가 없지만 중학교 2학년과 하고 있어요. 아 진짜라요. 아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내가 우스갯소리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의대반이 아닌 거야. 그냥 일반적인 학원들에서도 조금 시킨다는 데라 초3, 초4가 되면 중학교 2학년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복을 겁나게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머리가 좋아서 여러분들보다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해줄게요. 걔네들이 수학을 잘하는 이유는요. 돈을 갖다 부었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아 진짜로. 그리고 그만큼 공부를 겁나게 많이 시켜요. 여기는 이제 공부를 하면은 내가 미친놈이잖아요. 왜냐면 공부 다 안 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내가 공부를 안 하잖아요. 내가 미친놈이에요. 공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변의 환경이 되게 중요한 거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거기서 대부분 돈 많은 지역에서 다 서울연고대 가요. 좀 슬픈 이야기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그런 지역에서도 하는 애들은 잘하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아직까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그래서 뭐 대학교는 우리 학교 내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지역에서 잘한다. 이 지역이 꼴통학교야. 뭐 전교 1등 해봤자 전국에서는 그냥 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여러분들과 경쟁해야 될 친구는 사실은 자기 자신과 저기 서울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지만 좋은 대학교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은요 대부분 다 어디로 갈 거냐면 저 지방으로 가실 거예요. 여기는 다 공부 안 하잖아요. 공부는 거의 다 이제 못 봐요. 몇 년 뒤에 볼 수가 없다? 3년 뒤에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 다 멀리 갔으니까. 슬프지만 여기 통하기 불가능해요. 그냥 지방대 가면 안 좋아요. 지방대 가면 안 좋냐고요? 당연히 지방대 가면 공부 안 하는 애들끼리 모였겠죠. 그리고 대부분 머리 못 쓰거든요. 수학을 안 해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하다가 나와요. 정말 슬프지만. 대학교 가서 사실은 머리 쓰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이런 거를 배우고 간 건데 일단 고등학교 때 놀았잖아요. 머리를 거의 못 써요. 그러니까 가서 배우고 싶어도 머리 쓰는 법을 모르니까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애들 놀고 있잖아요. 다 같이 놀러 다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하면 잘할 수도 있겠죠. 근데 되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게 만들어졌어요. 받게 만들어졌어요. 자기가 좋은 대학교를 간다는 거는 압도적으로 기회의 문이 엄청나게 넓어져요. 아 진짜 이건 다 그러니까 돈을 갖다 부으면서 좋은 학교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점이 없는데 그렇게 돈 쌓고 맨날 공부시키겠어요? 사람들이 뭐 할 일이 없으니까 기부해요? 사교육에다가 우리 학원에다가 오늘부터 기부해야 되겠다. 아 오늘부터 대치동에서 난 한 달에 우리 아이들은 수학에다가 100만 원씩 갖다 붓는데 여러분들 그 정말 슬픈 거 알아요? 대치동에 과외 선생님이 있는데 보통 거기가 이제 최소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거든요. 과외 선생님 부르면 슬프지만 근데 그 과외 선생님은요 소개를 안 해줘요. 그게 뭔 소리인지 알아요? 얘가 그 과외 선생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받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때 경쟁이 이렇게 심해요. 그래서 과외를 받아도 얘기를 안 해요. 얘기도 안 하고 소개도 안 시켜줘요. 잘하는 선생님도 소개를 안 시켜요. 정말 슬프죠?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시킬 필요는 없는데 너무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은 지역에서 공부시키는 것과 아닌 데와는 너무 차이가 심해요. 사실은. 좀 중용을 이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긴 너무 안 시켜서 문제고 저긴 너무 심하게 시켜서 문제예요. 안 하는 데들은 뭐 여기 원당만 가도 뭐 거의 애들이 그냥 학교를 놀러 다니거든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왜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 난 개인적으로 아니 그럼 그렇게 공부 안 할 거면 특성화고를 가면 됐지 왜 굳이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아니 뭐 인문계 고등학교 가서 또 좋은 마음으로 갈 수 있잖아. 남들한테 든든한 버팀목이 돼줘야 되겠다. 얘 등급을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나는 밑에서 깔아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갔다 오면 할 말은 없는데 뭐 자기 인생이니까. 또 뭐 중요한 거는 되게 그 격차가 되게 심해요. 뭐 분고 격차도 되게 심하지만 공부에 대한 격차도 지금은 엄청나게 심해진 시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이유는 공교육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은 대로 당연하겠지만 돈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수록 돈을 많이 받는 대로 가는 거죠. 아니 돈 안 주는 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살려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일단 문제를 봅시다. 다른 얘기 그만하시고요. 3번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이 문제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어디를 구해야 될까? 잘 보세요. 어디를 구해야 될까?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도형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건 뭐냐면 삼각형이에요. 뭐라고요? 삼각형. 삼각형을 잘 만들어야 돼. 근데 삼각형을 만들 때 어디 삼각형을 볼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데 이 삼각형을 만들 때 어느 삼각형 볼 때 힌트가 많이 주어진 삼각형은 웬만하면 쓰인다 안 쓰인다? 쓰인다는 거예요. 자 이게 원리예요.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도형은 삼각형이 가장 기본이고 삼각형 안에서 대부분의 우리가 뭐 내심, 외심, 무게중심, 뭐 피타고라스 정리부터 시작해서 뭐 닮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 뭐에 대한 거에서 배우냐면 다 삼각형에 대해서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끝날 때까지 다 뭐를 집중해야 된다? 삼각형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선을 그어서 어떤 삼각형을 볼 것이냐. 이게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왜냐? 우리가 배웠던 모든 개념이 누구부터 시작했다? 삼각형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수능 전까지도 다 삼각형에 어떤 삼각형에 집중할 것이냐. 어떤 삼각형에서 어떤 개념을 쓸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도 첫 번째. 일단 여기서 이 원이 나오면서 A, C, 뭐 C하고 D가 막 나와요. 막 이렇게 나옵니다. C하고 D가 나오는데, 그죠? D가 뭐 여기 정도 있다고 칠게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연결이 돼요. A, B, C, D가 나오고. 그리고 이 A, C랑 C, D가 길이가 같아요. 이등변이에요. 이등변 상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요쪽에 이렇게 모여져 있거든요. 요 길이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으니까 요쪽에서 뭔가 삼각형이 쓰여질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야. 일단. 마지막으로 갔을 때. 이해됐어? 그리고 문제에서 a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분의 1을 구하라는 얘기는 결론은 뭐를 찾으라는 얘기냐면 a 빼기 a분의 1을 찾으라는 얘기야. 국대문칙 변형으로 갈 거니까. 이거 찾으라는 문제예요. 결론은 이거를 이 도형에서 찾아내라. 그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어떤 길이 줬냐면 BD 길이를 줬기 때문에 BD 길이 줬고요. 여기 길이가 2A를 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어줍니다. 첫 번째. 그러면 여기가 원주각으로 직각이 나오기 때문에 AD 길이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왜냐면 여기 길이도 줬고 여기 길이도 줬으니까 여기 AD 길이는 당연히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D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 써가지고 2A의 제곱에서 8의 제곱을 뺀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그럼 계산해보면 4배로 나오면서 2루트 A제곱 빼기 16이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해보시면요. 어렵지 않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나와요. 4A제곱에서 64를 빼니까 4로 묶은 다음에 계산하고 4로 바깥에 나오면서 2로 나옵니다. 제곱을 탈출하면서.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 여기 삼각형을 쓰기 위해서 원이 나오면 항상 원의 중심하고 여기 뭐라고 할게요? 이렇게 합니다. 조금 여기라고 할게요. 그럼 이게 수직이 등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현의 길이거든요. AD가 현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하고 이렇게 수직으로 연결하면 이게 수직이 등분이 돼요.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게 또 수직도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들이 서로 같아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직각삼각형이 몇 개가 있냐? 이렇게 직각삼각형과 요 밑에도 직각삼각형이 나와요. 지금 보이나요? 자, 그때 자, 잘 보세요. 여기를 M좌표로 할게요. 가운데 좌표로요. M좌표라고 하면은 지금 이 길이가 구해놨죠. 이 길이. 이거죠. 구해놨죠, 이거를? 구해놨죠, 이거를? 자, 그러면 여기서 반대이니까 요 길이는 뭐가 되겠냐? 요거를 이론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냐? 루트 a제곱 빼기 16이 됩니다. a제곱 빼기 16이 돼요. 왜냐면 요 길이 지금 구했는데 요거의 반절이에요. 이게 수직이 등분 되기 때문에 원의 중심에서 그으면 현에다가 그리고 이게 또 이게 이등변 상태가 되게 되면 수직이 등분이 돼요. 그래서 요 그림 그 원이 나왔을 때 원의 중심에서 보조선 긋는 거는요 겁나게 많이 써요. 앞으로 미친 듯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당연했지만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되냐? 요 길이는 반지름이 됐으니까 여기는 이제 a가 되겠죠. 여기는 a가 되겠죠? 당연했지만 왜냐면 지름이 2a니까 반지름은 이제 a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요 OM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그러면 OM 길이는 또 어떻게 되냐? OM 길이는 요거 제곱 a제곱에서 얘 제곱해서 빼요.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6을 제곱해서 뺀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루트 16이 나오면서 4가 돼요. 아주 깔끔하게 나오죠. 빼게 되면 이게 a제곱이고 여기 a제곱 빼기 16 나오니까 빼면 16이 되면서 루트 16이니까 4가 됩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뭐가 된다? 4가 돼요. 이게 4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 CM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뭐를 구할 수가 있다? CM 길이. 봐봐. 여기서는 지금 직각삼각형을 몇 개를 보고 있냐면 무려 직각삼각형을 3개를 봐요. 이게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봐봐. 첫 번째는 뭐였냐면 요 직각삼각형 이것도 보조선 그었어요. 대놓고 주지도 않았어요. 자, 요 직각삼각형이 처음에 나오는 거야. A, B, D가 직각삼각형으로 나왔죠. 두 번째 직각삼각형 뭐냐? 이 보조선 그어서 요 A, M, O 직각삼각형을 보는 거야. 마지막으로 누구 볼 거냐? A, M, C를 볼 거예요. 왜냐? 요 A만을 줬으니까. 봐봐. 근데 봐봐. 요 OC는 무슨 길이가 되겠다? 당연하지만 OC는 반지름이죠. 자, 이 OC는 반지름이에요. 당연히 알겠지만 그래서 내가 요 삼각형을 보기 위해서 그럼 요거 길이가 뭐냐? 여기가 4니까 반지름이 A였으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다? A 빼기 4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겠지만 왜냐면 이게 OC가 반지름이죠. 당연하겠지만 OC에서 지금 4를 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쓸 거야. 마지막. 1로 오게 돼 있었어요. 왜 1로 올 수밖에 없었냐? 여기 A-A- 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3가지의 직각삼각형을 다 본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 3번 쓴 거죠, 무려. 그러니까 문제가 쉬운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보다 오답률이 겁나게 높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대부분 풀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A-1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 쓸게요. A-1의 제곱은 여기 제곱 A-4의 제곱에다가 요거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6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 쓴 겁니다. 어느 삼각형에서 요 AMC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쓴 거예요. 뒷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걸 쓴 거예요. 여기서 이제 A 빼기 A분의 1이 나온다는 거죠. A에 대한 관계식이 뒤에 나옵니다. 지금 이게 3단계를 거쳤죠. 절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를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이 정도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문제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도형 문제에서는요, 가장 근본이 보조선과 그림 그리는 걸 못하잖아요? 어차피 시작을 못해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반원이 나오면 일단 원주가 90도니까 이거 겁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런 보조선들은 항상 긋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두 번째, 이런 현이 나오면 원의 중심에서 그어줘야 돼요. 원이 나왔을 때 원의 중심에서 보조선 긋는 거는요, 상당히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수직 이등분이 되면서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일단은 못 그리면 이 문제는 시작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고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6에다가 제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16입니다. 없어지고 a제곱도 없어지고요. 이로 다 넘길게요. 그럼 a제곱 넘어가면 플러스 2a니까 마이너스 6a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은 0이 나옵니다. 자, 얘만 구하면 되니까 양변을 이제 뭐로 약분하면 되냐면 a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럼 a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빼기 a분의 1은 몇이 됐다? 6이 됐다. 끝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구했으면 이제 뭐 당연히 2차 방정식 나오면 나눠줘서 분수식 나오는 거는 뭐 가장 많이 나왔던 유형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곱셈공식 변형으로 가시면 문제가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뽑아내는 거, 요 2차 방정식을 뽑아내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려 직각삼각형 몇 개를 거쳐봤죠? 3개. 보조선도 다 그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엄청 어려운 문제예요.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형 문제가 진짜 어려워요. 꼬아놓기 시작하면. 선생님도 도형 문제 풀다 보면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했고요. 보조선 다 그어보고 어디지? 찾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문제를 공부할 때는 뭐부터 공부하는 게 근본이다? 그림부터. 보조선을 어디 그릴 것인가부터 공부하는 게 근본이다. 그림도 못 그리면 시작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대부분은 다 직각삼각형 놀이에요. 고등학교 놀이는. 삼각형 놀이에서 특히 많이 되겠고. 자, 그러면 요건 어떻게 되죠? a세제곱 마이너스 a세제곱분의 1은 a 빼기 a분의 1 세제곱 더하기 3의 a 빼기 a분의 1이니까 6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6이 되겠네요. 이렇게 공식으로 따지면요. 그러면 216 더하기 638이니까 234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답인 것 같아요. 234, 3번 문제. 자, 4번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뭐 뒤에 것도 할게요. 조금 강의하는 조금 시간이 되니까 힘들 수 있으니까. 자, 4번부터는 다 어떤 문제가 시작되냐? 나머지 정리, 나눗셈, 뭐 항등식 이런 거 관련된 문제들이 쭉 나와요. 5번은 좀 쉽고요. 그래서 6, 7, 8번이 다 비슷한 문제예요. 그래서 개념들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이런 문제들은요, 지금 여기 대부분 내가 풀어준 문제들은요, 거의 킬러 문항에 근접한 문제들이에요.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줬다는 얘기는, 배경문제에서 이걸 줬다는 얘기는 어려운 문제들, 최고 난이도의 문제들을 여기서 변형해서 내겠다는 거예요. 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똑같이 낼 확률이 없어요. 배경고는 그런 허접한 학교가 아니에요. 똑같이 내지 않는 거니까 이거를 정확히 이해해서 뭐 숫자를 바꾸던지 약간씩 변형을 시킬 거예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낼 때. 그때 내가 이걸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그럼 변형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외워봤자 의미가 없어요. 나가 이거 뒤에 2차 문제가 좀 쉽게 났잖아요. 거의 여기서 안 된다는 뜻이에요. 확률이 조금 떨어지는 거죠. 최고 난이도 문제가 거기서 그거는 이제 안 알려주고 선생님이 내시겠다 이거죠. 안 알려주고. 왜냐면 다 알려주고만 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최고 난이도 문제도 알려주고 안 알려준 문제도 출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자기의 시력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냥. 일부러 애들 안 알려주고 이걸 쉽게 내줄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 마음이에요. 이건 내신은요. 그냥 선생님 마음이시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다 얘기했지만 그냥 평균이 40점대 있어요. 그리고 100점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나오면 걔가 미친놈이에요. 그냥 거의 수학 천재가 나타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거의 100점 없다고 보시면 돼요. 80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반에서 거의 적수가 없어요. 여기서 더 어려워진 이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 유형인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문제가 나오겠죠. 이런 문제인데 이거를 50분 안에 이렇게 이거 다른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거의 100점이 나온다는 얘기가 뭐냐면 보는 순간 어떻게 붙이자 머릿속에 다 그려진다는 얘기야. 그리고 몇 개, 최고 난이도 문제 몇 개만 가지고 고민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수학을 100점 맞았다는 얘기는요. 걔가 천재가 아닌 이상은 진짜 수학 공부 겁나게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미친듯이 갖다 부었다. 근데 그런 애들은 당연하겠지만 머리가 겁나게 좋아요. 이게 왜냐면 머리를 안 쓰면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푸는데 머리를 안 굴리고 풀 수가 없어요. 그런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사고력 자체가 나라분들하고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걔가 나중에 크잖아요? 그럼 뭘 하든지 간에 머리를 써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수학은 여러분이 안 쓸 수도 있어요. 나중에 커가지고. 근데 이런 킬러문항들을 풀면서 머리를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깊숙한 학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그러면 이거 문제를 못 풀어이거든요. 절대로. 그러니까 수학 잘하는 애들이 대부분 모든 영역에서 잘해요. 슬픈 이야기지만. 걔가 마음 잡고 공부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벌써부터 사고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킬러문항들 푸는, 여러분 의대 갔던 애들은요, 이런 문제 다 많이 해요. 그 의대 간다는 애들은요, 그냥 공부를요, 미친듯이 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거의 미쳤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집중력과 그 머리 쓰는 게 거의 미친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미쳤다. 그런 애들이 가거든요. 단위 시간당 공부하는 게 집중력이 벌써 차원이 달라요. 같은 인종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머리 쓰는 거 못 사는 게 인종이 좀 다르거든요. 일단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일단 문제 봅시다. 4번 문제까지 한번 풀고 이제 놀 건데, 잠깐 쉴 건데, fx 더하기 gx를 x로 나눠도 나머지. 자, 봐봐. 여기서 제일 중요해. fx 더하기 gx를 x로 나눴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몇 차식으로 나눴죠, 지금? 1차씩. 1차식으로 나눴다는 얘기니까, 이거의 나머지는요, 상수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상수라는 거야. 이게 그냥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죠. 이건 뭐 여러분 다 아는 개념이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근데 얘의 나머지하고 fx, gx를 또 뭐로 나눴냐면 x제곱 더하기 2x-1로 나눴는데 이때 몫을 몰라요. 이 몫을 그냥 q'x라고 할게요. 모르니까. 근데 나머지가 막 나와요. 길게 나왔어요. 나머지가 뭐 길게 나와 있긴 한데 이렇게 길게 나와 있어요. 보이나요? 이렇게 줬어요. 나머지를. 근데 얘랑 나머지가 같대. 그러니까 얘가 결론은 뭐냐면 얘가 R이에요. 얘가 R이라는 얘기야. 결론은. 엄청나게 중요한 힌트지. 자, 이런 어려운 문제들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다항식이라고 주거든요.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fx도 다항식, gx도 3차 다항식이라고 줘요. 이때 차수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차수를 주지 않았을 때. 지금 누구를 차수를 안 줬죠? 지금? 누구 차수를 안 줬죠? gx는 줬잖아요. 누구 차수 안 줬냐? 우리 준영아? 누구 차수 안 줬죠? G. fx를 안 줬잖아요. gx는 3차 다항식이잖아요.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이 gx인 거고 지금 fx 다항식만 차수를 안 줬어요. gx는 줬잖아. 자, 봐봐. 여기서 fx 차수를 준 거야. 자,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게 지금 상수야. 왜냐? 얘랑 나머지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fx를 쓸 수가 있겠죠. 봐봐. 내가 여기서 누가 궁금하다? fx가 궁금한 거야. 근데 얘가 R인 거야. 지금 문제에. 지금 힌트. 그래서 이 fx의 차수를 지금 준 거예요. 우리한테. 자, 볼게요.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분의 1 fx가 뭐다? 상수. 나머지 R이에요. 그럼 내가 fx 정리할 수가 있다고. 넘기면 2분의 1 fx를 우변 넘긴 거야. 뭐가 나오냐? x제곱 더하기 2x 빼기 R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2를 곱해주면 fx가 나와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fx가 2차 다항식이고 최고차항이 몇이다? 2라는 거를 여기서 준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에서 어떤 개념을 줬다? 다항식 fx 더하기 gx를 x로 나눈 나머지와 fx 더하기 gx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라는 걸 통해서 이걸 준 거야 지금. fx가 몇 차식이다? x에 대한 2차식이라는 개념을 준 거야. 그리고 나누는 것보다 차수가 적어진다. 이 개념은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게 지금 가장 기본적인 거야. 자, 여기까지 됐어. 이제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자, 지금 fx를 알았잖아. 자, 그럼 이제 fx는 대충 알았으니까 이제 누구에 집중해야 될까 이제. fx 대충 알았으니까. gx. 그러니까 봐봐. 문제로도 g1은 t라고 줬어. 자, 우리가 논리적으로 푸는 건 잘 따라가야 돼. 이런 게 암기가 아닌 거야. 내가 누구를 구했으면 그 다음에 누구를 구해야 되지? 내가 어떤 힌트를 쓸 거지? 이거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잘 보세요. 내가 이렇게 선생님이 엄청나게 많이 가르쳤잖아. 애들이 답안지를 보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답안지를 보는데 왜 그렇게 풀었는지는 생각을 안 해. 왜 그렇게 논리적으로 풀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답안지를 뭐 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외우는 거야. 근데 외워봤자요, 여러분들 어차피 못 풀어요. 외우는 건 아주 짤데기 없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fx를 구했죠. 그 다음에 g를 치라고 줬단 말이야. 이제 gx에 우리는 이제 다가가야 될 시간이 된 거죠. 그죠? 자, 어떻게 다가갈 것이냐? 어떻게? 자, 여기서 자, 첫 번째, 자, 이 알 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Q'X를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어떤 조건 때문에 쓸 수가 있냐?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 Q'X를 대충 쓸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승훈아, 어떤 조건 때문에 Q'X 쓸 수 있을까? 얘가 R로 쓸 거야, 이제. 다 썼어, 얘를. Q'X는 얘가 지금 2차고 얘가 3차 나오는 식이잖아. 그럼 최고차항은 몇 차라는 걸 알 수 있는가? 좌변이 지금 3차인데 최고차항이 1이야. 그럼 얘가 나오는 거야. 2차랑 몇 차랑 곱해서 3차가 될까? 1차. 최고차항이 1이라는 거. 1차라는 거, Q'X가. 그러니까 얘가 지금 1차라는 거고, 최고차항은 1차니까 x 플러스 p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우리가. 아 3차랑 이게 3차니까. 이게 2차고 3차인데 3차식이 최고차항인 거야. 3차가 나와야 되니까 이게 1차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쓴 거는 어떤 조건에 쓴 거냐면 gx의 차수가 3차식이고 최고차항 개수가 몇 차다? 1이라는 걸 지금 쓰는 거예요. 지금 그 조건을 써야 되잖아. 안 쓰면은 당연히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 좀 지워놓고요. 여기서 gx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가지고 놀기 위해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여기서 이제 풀 건데 자, 첫 번째 자, 여기서 fx 더하기 gx가 나왔어요. 자, 이제 식이 몇 개가 필요하냐라고 본다면 자, 잘 봐. 지금 미지수가 몇 개죠? 우리 한번 볼까요? 지금 미지수 몇 개가 남았죠? 이제 미지수가 p하고 r이 남은 거예요. 이제 p가 아니까 두 개밖에 안 남았어. 자,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p, r이야. 근데 하나는 줬어.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 거야. 하나만 더 찾으면 끝나. 연립방정식을 풀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자, 하나가 어디 있을까 봤더니 맨 위에 있는 식이네요. fx 플러스 gx를 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이다? r이다 라고 했잖아. 그럼 첫 번째 식에서 나온 거죠. f0 더하기 g0은 몇이다? r. 여기서 나온 거야. 이제 끝났어요. 둘 다 찾았어요. 넣으시면 끝납니다. 여기다 넣을 거예요, 이제. 넣을 거예요. 여기서 하나 나왔고, 여기서 하나 나왔어요. 당연히 F1은 여기서 넣으시면 나와요. F1은 당연하겠지만, 1 넣으면은 2 더하기 4 빼기 2R이 되니까 6 마이너스 2R이 될 겁니다. 끝난 문제. 다 풀었어요. 다 풀었습니다. 자, 누구부터 넣을까? 0부터 넣을까? 1부터 넣을까요? 이 문제 쉬운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 문제 되게 머리 많이 써야 되는 문제예요. 식도 뽑아내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키력급 문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애들은 거의 극소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0하고 이제 1 쓸 건데 0부터 넣을게요. x에 0부터 집어넣습니다. 0 집어넣을게요. 그럼 f0 더하기 g0이 되겠고요. 여기 0 들어가면 마이너스 2. 여기 0 들어가면 p니까 마이너스 2p 플러스 r이 되겠습니다. 0, 0은 뭐가 나온다? 얘가 무엇이다? 그죠? 그럼 p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p가 0이에요. p가 0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가 사라져요. x만 남아요. 자,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누구 넣을 거야, 이제? 1 넣어야죠. 당연히 G 그냥 힘을 준 게 아니잖아요. 지금 p가 0이었기 때문에, p가 0이었죠. 아예 없어져서 p가 0이기 때문에 없앤 거예요. p 어떻게 없앴어요? x 더하기 p였는데 그냥 x로 썼어요. p 없애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집어넣을 거다? 1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좌변은 f1 더하기 g1이 되겠고요. 우변은 1 집어넣는 거니까 1이에요. 1 더하기 r만 남습니다. 여기 1 집어넣으면 1이고 얘도 1이에요. 1 더하기 r만 남고 그게 뭐냐? g 더하기 f1인데 g1은 7이고 f1은 6-2r이니까 더하기 되면
13-2r이 나옵니다. 자, 둘이 더한 거예요. 이 둘이 구해놓은 거에서 13-2r이 나와요. 그래서 넘어가면 3r이 되겠고 넘어가면 12니까 r은 몇이 된다? 4가 되는 거죠. 자, 끝났죠. F3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r만 대입하게 되면 fx가 나와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킬러급 문항이에요. 이거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냐? 머리 터질 것 같죠. 원래 그런 거예요. 고등학교 수학에 여러분들 머리가 안 터지고는 잘할 방법이 사실 없어요. 킬러문항까지 가게 되면 절대 쉽지가 않아요. 중학교 때처럼 이렇게 뭐 초코머리가 아니에요. 사실 이게 이제 다 들어가면 8이 됩니다. 2r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 F3이에요. 3을 대입하면 끝나요. 9이 18 빼기 4, 3, 12 빼기 8이니까 답은 22가 나오는 것 같네요. 맞나요? 그런 것 같아요. 답은 22가 나왔죠. 자, 뭐 웬만하면 R도 이쁘게 나왔잖아요. 뭐 일단 틀렸을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이쁘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 쉬워요? 어렵죠. 이게 한 번 들었다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풀 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요, 여러분들이 시험 때 다가와서 푼다고 해서 과연 맞힐 수 있을 것이냐, 되게 회의적인 거예요. 이런 문제 하나 풀려고 그러면요, 평소에 공부 되게 많이 하고 되게 많이 고민하고 생각한 게 쌓여야 돼요. 이게 그냥 보자마자 되면 천재라니까요. 근데 천재는 거의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를 맞추는 애들은 이제 공부를 진짜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이런 거 맞춘 사람은요, 선생님들 중에 못 푼 사람도 많아요. 선생님들이라고 해서 다 잘 푼다고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풀기 어려운 거죠. 제가 찾다가 봅시다. 우리 쌤 맞추는 것 같아요. 자, 5번 문제는 뭐 가장 쉬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서 봤을 때 뭐 인수분해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누가 보더라도 공통 부분을 치환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일단은 첫 번째 누구 치환할 거냐면 안에 있는 14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4를 먼저 치환할게요. A로.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이 식이 A제곱 마이너스 18A 플러스 45가 되겠고, 당연히 인수분해가 되겠죠? A 빼기 3과 A 플러스 15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A 대신에 이거 쓸 건데, 이때 14 대신에 14를 뭐로 치환할 거냐면 X로 치환할게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 요거 쓸 건데 X제곱 더하기 2X인 거야. 그러니까 A가 뭐가 되냐? X로 치환하면 얘가 결론은 X제곱 더하기 2X가 됩니다. 결론은 14를 X로 치환하면. 두 번째 하는 문제예요. 집어넣으면은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이 되겠고,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5가 돼서 다 인수분해가 돼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5가 돼야 되죠? 미안해요. 이 마이너스 15인데 뭐가 좀 이상하다고 했어요. X 플러스 5, X 빼기 3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14를 갖다 집어넣으면은 이건 17이고, 얘는 13이고, 얘는 19고, 얘는 11이니까 이걸 다 더하라고 하는 게 아마 답인 것 같아요. 이게 30, 30이니까 다 더하면 60이다. 뭐 쉬운 문제죠, 사실. 인수분해 문제 중에서 이제 공통인수 치환하는 문제로 이제 낸 것 같아요. 이런 문제 안 나서 좋겠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나면 좋은데 다 같이 맞기 때문에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이제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네. 절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쉬운 문제만 나오면 좋냐? 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자, 6번 문제부터 이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는 뭐냐? 이 문제에서도 fx를 첫 번째 뭐로 나누냐면 x제곱 더하기 gx로 나누었을 때 몫이 x 플러스 2가 되겠고, 나머지가 gx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 차수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지금 fx랑 gx를 방식이라고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fx와 gx에 뭐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냐면
차수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다항식이라고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나누는 거랑 나머지랑 비교했을 때 얘 차수가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자, 써볼게요. 가장 근본이에요. x제곱 더하기 gx의 차수와 gx의 제곱 빼기 x제곱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 이 차수가 더 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gx를 우리가 뭐라고 많이 놓냐? 일반적으로 이 gx를 최고차만 봤을 때 a의 x의 n승이라고 놓을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놉니다. 이렇게 놓는 이유는 최고차항 개수랑 뭐를 찾겠다는 거냐면 차수를 찾겠다는 거야. 최고차항. 자, 일단은 봐봐. 이게 만약에 상수잖아요. gx가 그냥 상수야. 0차야. 0차면 여기 몇 차가 되지? 그러니까 2차가 돼요. 그러니까 n이 0이었을 때 n이 0이 되면 상수인데 이게 2차가 돼요. 여기도 상수에서 2차를 빼니까 여기도 2차야. 그게 크지가 않죠. 그러니까 n이 0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상수가 되면 나누어지는 차수가 나머지보다 차수가 커야 되는데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0차가 되면 얘가 2차가 돼요. 얘도 2차가 돼요. 얘가 상수니까 gx가. 다항식이니까 0차는 없죠 다시. 1차부터 되는데. 그러면 1차가 된다고 쳐볼게. 1차. 1차식이야. 그럼 여기 몇 차가 되겠어요? 여기는 2차가 되는 거고 여기는 1차 제곱이잖아. 맞아 맞아. 그러면 이게 1차면 ax가 된 거야. 그럼 ax의 제곱이니까 a제곱 x제곱에서 x제곱을 뺀 거의 차수인데 이게 없어져야 돼. 왜냐면 2차가 살아남으면 클 수가 없는 거니까 이게 없어져야 되고 이 뒤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1차가 되기 위해서는 결론 뭐냐? a제곱 마이너스 1의 x제곱이 있는데 이게 2차식이 없어져야 되니까 a가 뭐가 된다는 얘기죠? a제곱이 1이죠. a제곱이 1이 돼야지만 1차였을 때는 a제곱이 1이 돼야 되는데 a가 무슨 수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최고차항에서 무슨 수라고 했죠? 양수라는 걸 준 거야. 그래서 왜냐? 1하고 마이너스 둘 다 되는데 누구만 살려라? 양수만. 그러니까 이 경우가 돼. 결론은 이때는 gx가 결론은 a가 1이라는 얘기야. a제곱이 1이니까 a가 1이라는 얘기면 양수니까 x로 시작된다는 거지. 근데 뭐 뒤에다가 x 더하기 뭐 p라고 넣을게. 이렇게 된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이렇게 돼. 맞아 맞아. 세 번째 n이 2가 됐어. n이 2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도 2차가 되겠죠? 여기도 2차의 제곱이니까 몇 차가 되죠? 4차. 여기 무조건 커. 그러니까 2 이상으로 가잖아? 이쪽이 클 수가 없고 무조건 이쪽은 커요. 제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뒤에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조건, 나누어지는 다항식의 차수가 나머지 차수보다 크다라는 걸 통해서 어떤 거의 차수가 나오냐? gx라는 다항식의 차수가 나와요. 1차가 되겠고 최고차항 개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나옵니다. 되게 많이 쓰는 거예요. 요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첫 번째 이 개념을 쓴 거야. 나누어지는 다항식의 차수가 나머지 차수보다 크다. 그럼 두 번째 거로 이제 넘어가게 될 텐데 이제 뭐냐? 자, gx 대신에 x 더하기 p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 지울게요. gx 나왔어요. 자, 여기다 이제 집어넣게 됐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제곱을 때리면 x제곱 더하기 2px 더하기 p제곱이니까 거기서 x제곱을 빼니까 2px 더하기 p제곱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이게 지금 첫 번째 조건을 쓴 거예요. 자, 두 번째 조건을 써야 됩니다. fx는 뭐로 나눠 떨어진다? gx. 그러니까 이 식이 gx로 나눠 떨어진대. 그럼 인수정리 쓸 수 있는 거지.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0이란 얘기죠? 이제
x에다가 마이너스 p를 대입하게 되면 얘가 이 fx가 gx로 나왔잖아요. 지금 gx가 x 더하기 p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개념이야. x 더하기 p로 되고 뭐 뒤에 어쩌고저쩌고 있겠죠. 뭔가 있겠는데 결론은 x에다가 마이너스 p를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f 마이너스 p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거 인수정리죠. 여러분 다 배웠겠지만 맞아 안 맞아? 나눠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나 조건을 썼을 때 나 조건에서 뭐를 줬냐? 나 조건에서 결론은 gx가 x 더하기 p인데 이거 나눠 떨어진다 했으니까 f의 마이너스 p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라고 준 거야 지금. 나 조건에서 gx로 나눠 떨어진다고 준 거죠. 인수정리를 준 거예요. 이게 인수정리는 거야. 나 조건 이거 준 거야.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p를 대입하게 되면 얘가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돼. 이해됐어요 지금? 그래서 대입합니다. 이따가 마이너스 p 대입할게요. 그럼 f 마이너스 p는 여기 마이너스 p 제곱이죠? 마 p면 없어지죠? 그럼 마이너스 p의 제곱이니까 p 제곱. 여기 마 p 대입하면 마 p 플러스 2가 되겠고요. 여기 마 p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p 제곱에서 p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p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 몇이다 이게? 0이다. 그럼 이게 이제 마이너스 p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는데요. 마이너스 p제곱으로 묶으면 p제곱으로 묶게 헷갈리니까 p제곱으로 묶게 되면 여기서 뭐가 남죠? 마p 플러스 2가 남겠고 여기서 뭐가 남겠죠? 마이너스 1이 남겠죠. 이게 마p 플러스 1이니까 p가 0이거나 마p 플러스 1이 0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인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있지만 결론은 이렇게 되죠. p제곱 마이너스 p 플러스 1이 0인 거니까 둘 중에 하나가 0이야. 뭐냐? 둘 중에 하나야. p는 0 또는 1이라는 얘기야. 자, 이 둘 중에 하나가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줬냐? 문제 마지막에 f0는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이 둘 중에 하나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f0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p에다 0을 대입해 볼게. p에다 0을 대입하게 되면 fx가 뭐가 되냐? p에다 0을 대입하게 되면 fx는 뭐가 되냐면 저기다 쭉 쓸게요. x제곱 더하기 x에다가 x 플러스 2에다가 0 대입하니까 다 사라져. 이렇게 나와요. 맞아 안 맞아? 그러면 f0은 뭐가 나오죠? 0이에요. 그러니까 p0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f0 0 나와요. 그러니까 p는 몇이라는 얘기죠? 1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p에다가 1을 대입해서 fx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fx는 뭐냐? 궁극적으로 뭐냐? fx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다음에 x 플러스 2 1 대입하게 되니까 2x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죠. 이게 fx예요. 그래서 뭘 구하라 했죠? f2를 구해라. f2를 집어넣으면 f2 값이 나오는 거죠. 끝났어요. 자, 얘 문제도 엄청 쉽지는 않지만 풀만한가요? 그래서 1 대입하게 되면 2 대입하게 되면 2의 4제곱이니까 4 더하기 2 더하기 1. 자, 2 대입하면 4. 2 대입하면 4 더하기 1. 그래서 7, 4, 28 플러스 5니까 답은 33이 나옵니다. 자,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됐나요? 뭐 엄청 쉽진 않죠, 얘도? 얘들이 점점점 맛이 가고 있어요. 이제 슬슬. 자, 인수정리도 썼고, 나머지 정리와 인수정리를 써서 풀어주는 문제가 되는 거죠. 쉽지 않죠? 집에 가서 뭐 영상 다시 보면서 풀어봐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7번. 자, 7번 문제는 이제, 그래도 조금 나아요. 자, 얘도 지금, QX가 3차 다항식이라고 줬고, 다항식 PX를 찾아야 돼.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자, X
x제곱 마이너스 x인데 인수분해 할게요. 자, 보자마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여기서 인수분해 한 거예요. 자, 보자마자 우리 뭐 해야 되니? 우리 준영아? 유준영? 여기다 뭐 대입해야 되죠? 0하고 1 대입해야 되겠죠. 이거 0 되는 거 대입하는 건 가장 근본이다, 근본이 아니다? 근본이다. 그래서 x에다 0 대입하고 x에다 1 대입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x에 0 대입하면 q1의 제곱 더하기 q0의 제곱은 0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 제곱해서 0이 됐다는 얘기는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는 거야. 그래서 뭐가 나오냐? q1하고 q0가 다 0이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1을 또 대입하겠죠. 수치 대입법으로 1을 대입하게 되면 q2의 제곱 더하기 q1의 제곱은 또 뭐가 나온다? 0이다. 그래서 q2랑 q1이 또 0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뭘 쓸 수 있냐? qx가 3차 다항식이라 좋은데 인수 정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뭘 쓸 수 있다고 이제? 여기서 인수 정리. 자, qx는 3차 다항식인데 최고차이 3차 다항식인데 뭐를 인수로 가진다? 일단 0이니까 x를 인수로 가집니다. 자, q1이 0이니까 x-1도 인수로 가집니다. q2도 0이니까 x-2도 인수로 가집니다. 최고차항 몇이라겠죠? 문제에서 3차 다항식의 최고차항이 1이라겠죠. 이게 qx예요. 최고차항이 1이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야, 지금. 요 기법은 내가 센에서도 몇 번이나 중요하다고 해서 분명히 알려줬을까, 안 알려줬을까?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문제에서 인수정리 쓰는 거 무조건 알려줬어요. 이거 변형도 알려줬습니다. 이거 겁나게 많이 써요. 어려운 문제에서. 무조건 아셔야 돼요. 뭐 그때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거 몰라도 됩니까?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000 돼서 0, 1, 2가 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정리 거꾸로 해서 3차 방식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 푼 건데 px를 qx로 나눌 건데 자, 잡아. 좌변하고 우변을요 우리가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인수분해 할 거예요. 선생님 왜 인수분해 하죠? px 거예요. 지금 좌변에 있는 게 우변으로 가면 인수분해가 되어 있어요. 좌변에 있는 게 우변에 가면 뭐로 되어 있다고요? 인수분해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인수분해를 때릴 거예요. 왜냐?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 px를 구하기 위해서. 자, qx 플러스 1을 제곱했어. 여기다 qx 플러스 1은 x자리에 뭐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뭐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x자리에 x 플러스 1만 대입하면 돼요. 그럼 얘는 x 플러스 1이 되겠고요. 얘는 x 플러스 1 들어가면 x가 되겠고요. x 플러스 들어가면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좌변을 인수분해할 거예요. 그 이유는 오른쪽에 있는 px를 구하기 위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qx는 구했으니까 이제 누구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px를 구해야 되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할 거예요. 얘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 좌변이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x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더한 거에다가 얘 제곱하니까 x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인수분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무엇이냐? 이게 좌변인 거야. 좌변에서 쓴 거야. 공통인수로 어떻게 하는 거죠? 묶는 거죠. 가장 근본이에요. 인수분해에서. 그래서 누구로 묶을 것이냐? 요거가 공통인수입니다. 얘로 묶을 겁니다. 됐나요? 문제 있어요? 없죠? 묶을 거예요. 뭐로 묶냐? x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묶을 거예요. 그럼 여기 누가 남냐? x 플러스 1의 제곱이 남아요. 정리할게요. 여기서 누구 남냐? 얘 x-2의 제곱이 남아요. 정리할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인수분해 때리면 좌변을. 그러면 정리를 이쁘게 다시 해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는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러면 px가 누군지가 그냥 보이죠? 안 보이면 인간이 아닌 거죠. 왜냐면 좌변이 이거고 우변이 이거예요. 그럼 px는 누구냐? 나온다는 거죠.
얘 하나 빼고 얘 하나 빼면 되잖아. 그럼 x-1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뭐다? px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끝난 문제예요. 여기서 못 풀면 인간이 아닌 거죠. 그냥 qx도 구했고 px도 구했어요. 그래서 이 px를 뭐로 나눌 거야? 이 qx로 나눌 겁니다.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다 푼 거예요. 못 풀 수가 없죠. 이거 못 풀면 사람이 아닌 거죠. 여기까지 풀었는데 못 풀면 인간이 아닌 거죠. 그러면 얘를 px를 뭐로 나눌 거야? x 마이너스 1. 자, 오른쪽에 씁시다. 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을 나누고 나머지 몫을 q 프라임 x라고 놓고 당연하겠지만 이게 몇 차식으로 나눴죠 지금? 3차씩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몇 차가 되는 거야? 2차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나머지 정리가 쓰여집니다. 이게 rx. 자, 얘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 rx죠. i3의 값을 구하는 문제. 자, 이거는 이제 못 풀면 인간이 아니죠. 0, 1, 2 대입해서 뭐 구하시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죠. 끝난 문제인 겁니다. 여기까지 좀 끝났어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인수 정리도 썼다가 인수분해도 했다가 나머지 정리도 썼다가 아주 문제 안에서 개념들이 아주 판타스틱하게 다 적용이 되죠. 한 가지만 나옵니까? 개념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 이걸 풀 수 있다. 천재예요. 이제 단연코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한다는 거는 무조건 빡세게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자, 그래서 0부터 대입할게요. x에다 0 대입하게 되면 첫 번째 x에 0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뭐가 나오죠? 0이 나와요. 자, 우변은 여기 0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c만 남죠? c는 몇이다? c는 0이다가 나와요. 일단 c는 꺼져. 됐습니다. 자, rx에서 c는 0이에요, 일단. 자, 두 번째 1 대입할게요. 자, 두 번째 x에다가 1 대입하면 좌변도 0이에요. 자, 우변도 일단 0은 0이에요. 여기 1 대입하니까 a 더하기 b만 남습니다. 그럼 뭐냐? a 더하기 b는 몇이다? 0이다. 나옵니다. 됐나요? 자, 마지막으로 누구 대입하면 되겠죠? 이제 x에다 누구 대입하면 되죠? 2죠. 뭐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머지 정리해서. 가장 쉬운 문제잖아요. 자, 2 대입하면 2, 1. 2 대입하면은 4, 2, 8. 4, 5. 몇이냐? 18? 18 맞죠? 18이 되는 것 같고요. 2 대입하면 없어지고 2 대입하면 4a 더하기 2b입니다. 그래서 2로 나눠주면 2a 더하기 b는 몇이다? 9가 나오는 것 같아요. 됐어요? 문제 있어요? 그럼 빼면 a는 몇이 되는 거죠? a는 몇이 되는 거죠? 빼면은 a는 9인가요? a가 9면 b는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9인가요? 이렇게 되나요? 그죠? 그래서 rx가 뭐가 나오냐? rx가 뭐가 나오냐면 a가 9니까 9x 제곱 빼기 9x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구하는 건 뭐죠? r3이에요. r3입니다. 3, 3은 9, 9, 81에서 9, 3, 27을 빼니까 몇이 나오죠? 54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게 답입니다. 자, 7번까지 왔어요. 이제 다 지치셨나요?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이제 난 이제 8번은 도저히 도전할 수 없겠다. 이제 8번은 이제 다음에 해요. 8번은 다음에 할까요? 다들 지쳐있는 것 같아요. 쉽지 않죠? 네. 8번은 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일단 남아서 다른 공부